자, 이번에는 2차시고요. 예. 예. 아직까지는 그 교과서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충 내용으로 오늘은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뉴턴의 운동 제1, 2, 3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생각보다 이제 대학에서 간단하게 이제 면접을 볼 때 예전에 요새는 학생부를 주로 확인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공대 이런 데서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많이 했었거든요. 모의 면접을 3학년 됐고 많이 해봤었는데 의외로 거의 다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물리를 배웠다고 하면 그 물리의 가장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핵심적인 부분이 뉴턴의 운동 법칙인데 이 정도는 그 상식적으로도 알아두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뉴턴이 정의한 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헐 아니고 힘. 예, 뉴턴이 남자였으니까 힘. 자,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에요. 근데 힘은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그 역학에서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고요. 두 번째 이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으로서의 힘을 주로 다룬다라고 보면 되는데 운동 상태는 뭔가 그래도 물리적인 느낌이 안 들죠. 어떤 물리량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운동 상태를 대표하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가 잘 생각해 보면 위치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위치가 빨리 변하느냐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위치가 변하느냐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속도가 그 순간의 운동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숨을 쉬고 그래. 그래서 이 힘이라는 것을 이제 물리학적으로 최초로 정의한 사람이 뉴턴이에요. 그래서 그 뉴턴의 첫 글자를 따서 N이라고 표기하고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만약에 제가 운동 법칙을 발견했다면 단위가 옥이 되었겠죠. 오른쪽으로 15, 뭐 이렇게 아래쪽으로 85, 뭐 이런 식으로 뉴턴이 먼저 태어나서 먼저 발견해서 힘의 단위를 가져갔습니다. 보기만 해도 웃음나? 자, 힘이라는 것은 근데 그 제대로 표현하려면 세 가지 정보를 포함해야 됩니다. 우선 크기하고 방향이 있는데 크기와 방향은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길이가 크기,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이 그 힘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 작용점은 이 힘이 어떤 물체에 작용하느냐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에 어느 방향으로 어떤 크기의 힘이 작용하느냐 여기는 그 포인트가 아닌데 뭐 가끔 이상한데 이제 그런 경우 보통은 이제 꼭 그렇게 지키는 것은 아닌데 그 힘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화살표로 표현할 때 요 꼬랑지 부분 있죠? 요 꼬랑지 부분을 그 물체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그렇게 해서 작용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이 힘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힘이 있어요. 물체에 작용한 힘을 모두 합친 힘. 이 모든 합친 힘을 합한 힘이라고 해서 합력이라고도 하고요. 이때 합칠 때는요, 그 오른쪽 왼쪽 방향이 반대면은 서로 빼주거든요. 빼주고 이제 알짜배기로 남은 힘이라고 해서 알짜 힘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알짜 힘 혹은 합력.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10N이 작용하고 왼쪽으로 3N이 작용하면 합치면 오른쪽으로 7N입니다. 방향까지 고려해서 방향이 반대면 서로 빼주고 알짜배기로 남은 힘이 합력, 알짜 힘입니다. 요거는 왜 정의를 이렇게 내리냐 하면 뉴턴의 제1법칙과 제2법칙에 나오는 힘은 다 합력입니다. F로 표기를 하는데 다 합력입니다.
그러면 이 힘을 잘 이해했다라는 잘못된 가정하에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기호를 이용해서 좀 적어 볼게요. F가 0이면 철수 아니고요. 앞으로 자주 등장할 거예요. 영희. 철수 영희가 물리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철수 영희 민수. 요즘 학생 ABC로 대체되었습니다. 아마 철수 영희 민수가 항의를 했나 봐요. 야, 나도 웃기다. 야. 야, 근데 왜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F가 0이면 V는 철수인가요? 네, V가 일정하다. F는 뭘까요? Force. 좀 전에 얘기했는데 까먹었죠? 힘인데요. 힘 중에서도 네, 합력입니다.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더했을 때 0이 되면 V가 일정해요. V는 velocity의 첫 글자입니다. velocity 뭡니까? 속도입니다. 속도. 속력 아닙니다. 크기와 방향이 모두 있는 물리량인 속도입니다. 속도는 크기와 방향이 모두 있죠. 근데 이게 일정하다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모두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자, 문장으로 표현하면 밑에 적어놨죠? 문장은 내가 쓰기 귀찮아가지고. 자,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이면, 합력이 0이면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운동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일정한 속도로 운동합니다. 힘이 0이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발견이에요. 어떤 물체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요, 영원히 움직입니다. 근데 이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체가 계속 움직이려면 뭔가 해줘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움직이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필요 없고 자연스러운 상태다 하는 거예요. 그 움직임을 변화시키려면 뭔가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뉴턴이 발견한 게 아니고요. 사실 갈릴레이가 발견을 했습니다.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이 성질 자체를 관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뉴턴 제1법칙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갈릴레오가 어떻게 발견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가 성이고 뭐가 이름인지 맨날 헷갈리는데요. 갈릴레이가 이름인지 갈릴레오가 이름인지, 갈릴레이가 성이지 갈릴레오가 성인지, 갈릴레오인지 갈릴레오 갈릴레이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거 질문 노트에 적어도 돼요. 점수는 다 100점 줍니다. 아이작 뉴턴 중에서는 누가 성이고 누가 이름인지. 여기 앞에 그 뉴턴이 만든 그 토스트 집도 있죠. 아이작 토스트라고. 아, 나 진짜 처음에는 그 토스트 나왔을 때 아이작 토스트인 줄 알았어. 그 철자 똑같거든. 그래, 이삭 토스트. 아이작 토스트. 철자 아마 똑같을 거야, 아마. 거기서 많이. 자, 갈릴레이 사고 실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그 작년에 심심해가지고 그 4층 과학실에 요거를 본딴 장치를 만들어놨어요. 3D 프린터와 그 4mm짜리 철사를 이용해가지고. 자, 이 갈릴레이 사고 실험에서 이 사고는 액시던트 아닙니다. 이건 생각한다 라는 뜻의 그 실험이고요. 갈릴레이가 이게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실험하는 실험을 최초로 제대로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찰이 없는 면을 상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없으니까. 그래서 마찰이 없는 면을 만든 다음에 요 5점에서 구슬을 가만히 놓으면 이 점점 속도가 빨라지겠죠. 내려오면서 올라가면서 속력이 점점 느려지다가 5점과 같은 높이인 A 지점에 이르면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왠지 그럴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면을 만들면 B점에서 멈추게 되고요. 마찰이 없는 면을 요렇게 만들면 O점과 같은 높이인 C점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마찰이 없는 면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같은 높이에 이르러야지 멈추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면 영원히 같은 높이에 이르지 못하니까 영원히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상상을 한 겁니다. 대단하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뉴턴의 제1법칙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결국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힘의 정의에 다 나와 있어요. 힘은 속도 변화의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힘이 0이면 속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칙은 뭐냐?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도 하나는 기억해라고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변한다. 힘이 0이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네. 좀 안쓰럽네요. 이쯤 되니까. 자, 뉴턴의 제2법칙은 가속도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 법칙으로부터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식을 써놓고 보도록 할게요. ma는 f입니다. 이때 m은 mass, 칼이죠. 아니고 수학이죠. 아니고 질량입니다. mass 질량이고요. a는 acceleration, 첫 글자를 딴 겁니다. 뭘까요? 가속도입니다.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에 해당하는 물리량이에요. 이 가속도가 0이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고요. 가속도가 클수록 속도가 잘 변하는 거예요. F는 force, 힘이죠. 아닙니다. 합력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1법칙, 2법칙에 들어가는 F는 그냥 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합력, 알짜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법칙이 포함되어 있어요. 합력이 0이면 합력이 0이라고 해서 질량이 갑자기 0이 되진 않잖아요. 합력이 0이면 가속도가 0이 됩니다.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합력이 0이 아니면 가속도가 0이 아닙니다. 요거를 좀 의미를 더 분석하기 위해서 조금 바꿔서 쓸게요. A에 대해서 정리하면 A는 n분의 F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가 속도 변화의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크면 결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F가 크면 A가 커요. 속도가 잘 변하는 거죠. 반면에 똑같은 힘을 작용하더라도 질량이 크면 관성의 크기가 큰 거예요. 질량은 관성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크다라는 것은 속도가 잘 안 변한다라. 그래서 그 축구 선수들이 성인이 되면 볼컵을 하는 거예요. 볼컵을 하는 이유가 요 질량이 크면 몸싸움에 유리해집니다. 몸싸움에서 이긴다는 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쳤을 때 방향이 바뀌거나 속력이 줄어들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근데 자체를 키우면은 그게 이제 관성이 커지니까 자신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성질이 더 커진다. 그래서 몸싸움을 하는 스포츠 선수들은 주로 질량을 키웁니다. 수모 선수들, 씨름 선수들 질량이 그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문장으로 보면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이때 물체의 가속도 방향은 알짜힘의 방향과 같고, 자, 요거는 제가 설명 안 한 부분에서 추가로 설명할게요. 자, 여기 세 가지 물리량이 나오는데 질량은 방향이 없어요. 나의 질량이 오른쪽으로 70kg. 속이 속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굉장히 당혹스럽네요. 그래서 얘는 방향이 없어요. 근데 가속도는 방향이 있고요. 요 힘도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은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 둘이 방향이 같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물리학을 이제 선택하게 되면 중요한 정보예요. 그 물체의 가속도 방향은 알짜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이 알짜힘이 중력인 경우만 배우거든요, 거의. 그러면 그 중력 방향이 곧 중력 가속도 방향이에요. 그게 여기 뉴턴의 제2법칙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제 3법칙 한번 보도록 할게요. 뉴턴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하는데 약간 1, 2법칙과는 조금 약간 느낌이 다른 이런 법칙이에요. 요거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힘은 이제 합력이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힘은 그냥 단독적인 힘이에요. 근데 그 모든 힘은 특징이 있는데 그 힘을 영어로 force라고 하는데 물리학적으로 힘은 interaction이라고 번역하게 돼요. 그래서 힘은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호라는 거는 서로라는 뜻이죠. 그때 힘은 항상 쌍으로 존재합니다. A가 B의 힘을 가하면 반드시 B도 A의 힘을 가하게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가 작용이면 나머지 하나가 반작용이고요. 이 둘은 항상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보면 모든 폭력 사태는 50대 50의 과실이 있습니다. A가 주먹으로 B의 얼굴을 가격하면 B는 얼굴로 A의 주먹을 가격한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그래서 싸움을 잘하고 싶으면 온몸을 단련해서 온몸으로 상대방의 주먹을 가격하면 돼요. 나중에 그 앱 해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진짜 말이 아프다. 나 자리를 바꿔야 되겠다. 문장으로 한번 볼게요. 힘은 항상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고요.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다른 물체도 그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가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로켓이 발사되고 나면 점점 속도가 증가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작용 반작용 법칙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오답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로켓이 발사되는 그 순간을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해서 뭔가 막 뿜어내잖아요. 그래서 땅을 미는 것 같죠? 약간 느낌이. 그래서 로켓이 땅을 밀면 땅이 로켓을 위로 밀어서 로켓이 이제 속도가 증가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떠가지고 땅에서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죠. 땅을 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밀 대상을 찾아야 돼서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약간 확신에 찬 표정으로 로켓이 공기를 밀면 공기가 로켓을 밀어서 가속이 되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요, 그 프로펠러로 나는 헬기는 맞아요. 이게 맞는데 문제는 이게 우주 공간으로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더 이상 밀어낼 공기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멘붕이 와요. 뭔가 밀어내야 되는데 뭘 밀어내지? 이러고 이제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은 이겁니다. 자, 로켓은요 안에 연료통이 있고 그 안에 연료가 있는데 이제 얘가 폭발을 해요. 폭발을 하면 그 가스 분자들이 온 사방팔방으로 대칭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좌우로 간 녀석들은 왼쪽 오른쪽으로 로켓을 밀어서 로켓이 받는 힘은 0이 됩니다. 요것도 대칭이죠. 0이 되고요. 요것도 0이 됩니다. 하지만 얘는 비대칭이에요. 이 중에서 얘는 힘을 가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근데 얘가 로켓을 앞으로 밀죠. 이 힘에 의해서 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가 로켓을 미는 힘, 요 힘으로 가속이 되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로켓이 가스를 미는 힘에 의해서는 얘가 운동 방향이 바뀌어서 뒤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된 가스는 더 이상 로켓의 힘을 작용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힘으로 계속 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공기가 없는 게 더 유리해요. 공기가 없으면 저항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주 공간에서 더 가속이 잘 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물리 선생님이 든 예인데 그때 남고였거든요. 여러분 지금 17살이니까 한 3년 거의 한 4년 뒤부터 이제 대부분 남학생들은 입대하게 되죠. 입대를 하게 되고 좀 운이 좋으면 해군으로 빠져요. 해군으로 빠지고 좀 더 운이 좋으면 그 배를 탈 수 있습니다. 왜 운이 좋다 그러냐면 그 배에 나오는 밥이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해군 밥, 해군 짬밥 이렇게 검색해 보면 그 배 타고 안 타고가 차이가 엄청 커요. 여러분 급식보다 거의 훨씬 진짜 퀄리티 높게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먹어봤자 또 토하거든. 멀미 때문에. 그래가지고 약간 불쌍해가지고 잘 먹어야 되니까 하루에 거의 4끼인가 줄걸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탔다라고 합시다. 서해안에서.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이렇게 막 순찰을 하다가 북방 한계서 근처에서 엔진이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운이 조금 더 좋으면 남풍이 불어와가지고, 남풍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틀린 문제거든요. 남쪽으로 부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엔진이 꺼진 상태니까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북쪽으로 쭉 이동하다 보면 이제 북방 한계선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집으로 가야 되잖아, 남쪽으로. 근데 여러분이 그때는 이제 당황하지 말고, 통합과학 시간에 배운 작용 반작용 법칙과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가 전함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전함에는 각종 포가 있습니다. 포를 전부 다 북쪽으로 돌려요. 그리고 쏩니다. 쏘면 포는 포탄을 북쪽으로 밀죠. 그럼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포탄은 포를 남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럼 그 포는 배하고 연결돼 있거든. 결국에 배가 남쪽으로 힘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남쪽으로 속도를 낼 수가 있고요. 좀 있으면 이제 도움의 손길이 날라올 겁니다. 북쪽에서 뭔가 날라올 거예요. 내가 이제 남쪽으로 기하는 걸 도와줍니다. 남쪽으로 밀어주죠. 그래서 그 힘을 받아서 모양의 변화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속도의 변화만 일어난다면 남쪽으로 무사히 복귀를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때는 작용 반작용을 떠올려라. 이렇게 보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